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욕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욕구, 욕구라는 것이 뭐냐? 욕구, 요구, 뭐 내용들이 구분도 나오는데요. 자, 개념하고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욕구의 개념은 욕구라는 것은 자, 프로그램 기획 차원에서 욕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처음 시작이죠. 기획 차원에서 욕구는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성. 자, 아마 이것은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 사회적 욕구. 자,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인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욕구를 모두 포함한다. 자, 이거는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욕구.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는데 그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포함해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모두 포함한다 했고요. 자, 여기서 구분할 게 있는데요. 요구, want, 욕구, needs. 자, 요구는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생기는 개인의 의지, 생각, 정서 상태를 이며 당사자인 클라이언트 개인 차원의 필요한 무엇을 의미한다. 개인 차원에서. 이거는 개인 차원이죠. 요구는 정서적인 상태 혹은 개인 차원이고, 욕구는, 니즈는 개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데 사람의 평가와 판단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사회적 차원. 범위가 넓다. 사회적. 개인적인 요구 말고, 요구의 어떤 기본 개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적 차원으로 좀 더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요구와 욕구. 네,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욕구의 주요 특성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가 있는데 욕구의 주요 특성은 자, 주로 세 가지. 먼저 탄력적이고 상대적인 거다. 탄력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욕구는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극티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변한다는 거죠. 탄력적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상대편이 부족한 걸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인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이라서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그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네, 갤럽 조사, 뭐 이런 것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욕구 조사는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도 욕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늘 변한다. 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정치,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늘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보육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요즘 뭐 매우 많이 변하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아동 같은 경우는 저출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체계가 많이 강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돌봄 부분도 요즘 뭐 치매나 혹은 뭐 중증 그 어르신들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어떤 돌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그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환갑 전후로 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같으면 돌봄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죠. 근데 이제 고령화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도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늘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서비스 부분도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의 정도나 발전에 따라서 매우 무상하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이 미흡할 때는 욕구를 인정받지도 못했는데, 뭐 엄청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원이 풍부해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욕구가 상황들이 변했다는 거죠. 자, 이게 책에도 예를 들어놨는데 신체 장애인,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죠. 이동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장애인 이동에 대해서 매우 접근권, 이동권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권리로 그렇게 보장받고 있죠. 그래서 뭐 지하철을 점거하고 우리 장애인들도 이동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하기도 하는데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발전에 인해서 기본적 욕구들이 많이 발달이 됐다.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욕구는 탄력적이고 상대적인 거고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늘 달라지고 있고 자원의 정도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늘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네, 더욱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자, 욕구의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욕구의 네 가지 요소는 문제성, 군집성, 지역성, 해결 가능성이 있다. 자, 먼저 문제성. 우리 책을 한번 보시고 8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문제성은 확인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건강관리 관련 문제들을 의미한다. 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확인 가능한 거.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건강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을 군집성 같은 경우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개인과 그 밖의 개인을 구별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네, 근거. 그다음에 지역성. 욕구가 있는 개인과 한정된 시리즈 범위에 존재한다. 네, 지역성의 어떤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해결 가능성은 욕구, 문제나 욕구는 제공받는 서비스에 의해서 직접 해결되거나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충족이 불가능할 때는 해결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욕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욕구의 네 가지 요소는 문제성, 군집성, 지역성, 해결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욕구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유형은 우리 책에는 그 몇 가지를 세 명의 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먼저 메슬로우가 욕구 5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1943년도에 메슬로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다.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고 하위 욕구가 충족하지 않으면 상위 욕구는 충족을 위한 행위,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다고 봤다. 그러니까 5가지 유형 중에서 자, 이 5가지가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이 5가지 욕구가 제일 밑에 생리적 욕구가 그 충족이 돼야지만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최고의 높은 단계, 최고의 상위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위 욕구는 이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의 하위적 욕구는 절실하고 긴박한 이죠. 아, 이 욕구 중에서 가장 긴박한 것이 생리적 욕구죠. 먹고 살고, 먹는 거 해결, 의식주,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생명하고 연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긴급한 욕구로 간주가 된다. 자, 바로 이런 거죠. 하위 욕구가 가장 긴급한 부분이고요. 의식주, 건강, 생존, 네,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이 매우 어, 긴급한 급한 그런 욕구죠. 자, 만약에 생리의 욕구가 이제 해결이 되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또 이제 또 어떤 신체적 위협과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안전의 욕구. 자, 안전의 욕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다. 누가 위협하는. 배가 부르면은, 누가 혹시 또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을까, 뭐, 같은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에 이제 민감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안전 상태 유지, 위협이나 공표로부터 보호받는 거. 네, 이러한 개념들이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 타인과의 관계 형성, 정서적 소속감,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건데요. 사랑과 우정과 직장과 이성관계와 동료와 친밀한 관계 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아 존중의 욕구라 해서, 자, 자아 존중.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죠. 여러분들 다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아존중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신감과 활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만약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감이 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아, 많이 힘들죠, 이때는. 그래서 자신감, 활력, 자존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학력이 조금 낮았어. 혹은, 이게 늘 아마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위도 따고, 그다음에 사회복사 자격도 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기회를 놓쳤는데,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이제 막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맞죠?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가시면은 이제 2학년 졸업하시고 또 편입도 할 수 있고 대학원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막 꿈과 희망을 가지면 자기 존중, 그다음에 존중받는 자신감, 활력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고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존중의 욕구. 자, 이게 자아존중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자신감이 막 붙고 이렇게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겨요. 제일 상위 욕구. 잠재적 능력이 이제 막 발휘가 되는 시점이에요. 자, 자아실현의 욕구는 소망을 실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가장 상위 욕구다. 자아실현은 본인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로서 자, 책에 자기 발전, 탐구, 창의성, 성취감, 성장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데 해결 못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부분 안 계시겠죠? 자, 생리적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 해결되고, 안전의 욕구, 소속 욕구, 자존중의 욕구, 아마 자아실현의 욕구,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또 성취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사회복지사 저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으로 35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35년 전에 사회복지학과 나올 때는 뭐 그 사회복지학과 나와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겠나 뭐 아주 그 부족한 그런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게 돼서 뭐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완전히 뭐 사회복지사 자격 때문에 저는 인생이 그냥 너무 즐거운 인생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때문에 공무원도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남시청에서 공무원 생활 20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현장에 나와서 원장, 관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때문에 대학의 교수.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사 자격 하나 때문에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현재 하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서 그동안에 제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어떤 제도적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 욕구에서 그런데 늘 이 욕구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욕구는 비타민과 같아서 만약에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싹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감기처럼 감기처럼 비타민처럼 이렇게 다운이 됐다가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욕구까지 늘 이렇게 반복적인 그러한 그 부분으로 우리의 생활이 운영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거는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는 늘 노력을 통해서 제일 밑에 욕구가 해결이 되면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최상위까지 갔다가 늘 최상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처럼 비타민의 효과가 떨어져 버리면 밑으로 다 떨어지죠. 왔다가 갔다가 노력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 욕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자, 이 욕구를 아는 이유는 왜 공부를 하냐 하면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 이론을 통해서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갖는 대상자에 대해서 욕구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구체화할 수가 있더라. 예, 매우 유용하죠?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지 예측할 수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상위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때, 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드퍼의 ERG 이론이 있어요. 자, 이 학자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토대로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자, 다섯 가지 욕구를 세 가지로 압축을 했다는 거죠. 자, 욕구의 충족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자, 욕구 충족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자, 알더퍼, 알더퍼의 ERG 이론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의 욕구.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는 먼저 존재 욕구는 매슬로우의 제1단계에 포함이 되죠. 배고픔, 갈등, 안식처 같은 생리적 욕구와 임금, 작업환경 조건 등의 물리적 욕구를 포함을 한다. 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욕구, 존재 욕구. 그다음에 관계 욕구는 이제 이 관계 형성이죠. 가족 구성원, 감독자,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수용과 애정, 확인, 이해 감정. 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요. 성장 욕구는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욕구를 포괄한다. 자, 다섯 가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요. 이거를 표로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알더퍼는 생명 욕구, 안전한 욕구를 합해서 존재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는 관계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 이렇게. 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와 관련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매우 유용해요. 자, 먼저 알더퍼의 존재 욕구, 생리 욕구, 안전한 욕구. 생리 욕구는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식사 배달, 먹고, 가사 서비스, 도와주고, 의료 서비스, 목욕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위한 욕구.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쉼터, 그룹홈, 안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 이런 거는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죠. 그다음에 관계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 가정봉사와 파견사업,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노인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형성,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죠. 그 다음에 성장 욕구는, 자아존중의 욕구는 정신건강 서비스, 취업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아존중 욕구, 심리 상담 프로그램. 만약에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를 점점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자, 최고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봉사활동. 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무나 못하죠, 자원봉사.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다섯 가지 이론과 욕구와 알더퍼의 세 가지 욕구를 구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도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그럼 브래드쇼도 욕구를 구분을 했는데요. 브래드쇼는 네 가지의 욕구를 구분했어요. 자, 누가 욕구의 기준을 정하는가에 초점을 뒀다. 욕구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욕구의 유형을 세 가지로 규범적 욕구, 감촉적 욕구를 보통 인지적 욕구라고 해요.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 네 가지로 구분했다. 자, 인지적 욕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책에는 감촉적 욕구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규범적인 욕구라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규정된 욕구. 전문가들이 어떤 욕구다라고 특정 기준, 규범과 비교에 여기에 미달된 상태일 때 클라이언트 욕구가 존재한다고 간주했다. 자,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들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라든가 딱 규정해서 어떤 부분이 미달됐을 때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규범적 욕구고요. 그다음에 인지된 욕구는 개인 당사자가 느끼는 자신의 욕구로서 정보가 수집되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하는 욕구죠. 그래서 보통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 설문조사 인터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적 욕구. 서비스의 수요에 기초해서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현된 욕구라서 개인의 서비스를 얻기에 실제로 얻기 때문에 여부에 초점을 둔다. 표현된 욕구. 실제적으로 오픈된 욕구죠. 대기자 명단에는 대기자 수에 의해서 주로 파악이 된다.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는 집단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욕구를 측정하는 것. 유사 집단, 타 집단,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어떤 욕구를 파악하는 것. 자, 브래드쇼는 네 가지의 욕구로 구분을 했고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욕구의 유형을 한번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 자, 이거를 한번 구분해 보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한 욕구이니까 기관 전문가가 중심으로 욕구의 개념 규정을 했다. 전문가가 판단해서 욕구 문제를 측정하는. 자, 이것이 이제 예측하는 어떤 부분이고, 요거는 인지된 욕구라 그랬죠. 잠재적 욕구, 문제와 욕구를 진단할 수 있고, 욕구를 갖는 당사자의 면접을 통해서 보통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현적 욕구는 실제로 서비스의 수요에 나타나는 욕구, 이제 오픈된 욕구. 클라이언트가 직접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기자 명단 서비스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실제적 욕구가 되겠고, 비교는 인간도 실제적 사회, 상호 이렇게 비교해서 필요 수요 상호 비교 예측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욕구의 유형은 우리가 브래드쇼는 네 가지의 욕구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자, 이걸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브래드쇼는 네 가지의 욕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브래드쇼는 네 가지의 욕구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메슬로우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알더퍼는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욕구들을 구분했다. 자, 상위 욕구, 하위 욕구. 자, 이렇게 욕구의 네 가지 요소는 네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탄력적, 상대적이고 정치적 환경 변화가 있고 자원의 정도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늘 변한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구와 욕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욕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